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육이랑 신경 파트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안면근과 저작근의 차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안면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저작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니면 안면근 저작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안면근은 얼굴의 표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는 얼굴도 짓고 슬퍼하는 얼굴도 짓고 짜증내는 표정을 짓기도 하겠죠. 여러 표정을 아무래도 짓다 보니까 얘네들은 근육이 무리를 지어서 작용을 하고 근육이 다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작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씹는 걸 저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 운동만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시부와 정지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근육이다 보니까 근육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부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는 부분, 정지부라고 하는 건 근육이 끝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기시부와 정지부는 안면근 같은 경우에는 뼈에 붙어서 보통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에서 작용을 시작하고 근육의 막 테두리 부분에서 시작을 하지만 끝나는 거는 피부나 다른 근육과 붙어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무리를 지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작근 같은 경우에는 씹는 근육은 상악골과 하악골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치아를 저작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시부는 두개골, 정지부는 하악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신경 같은 경우에는 안면근은 말 그대로 얼굴이기 때문에 안면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작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차 신경, 그 중에서도 하악에 있는 신경, 하악골에 있는 이 하악에 있는 신경이 주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면근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면근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입술 속 근육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상순 올림근으로 오른 것은 하순 내림근으로 올린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구각 주의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구륜근과 협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특히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었을 때 이 입술 주위에 동글동글하게 지나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근육을 우리가 구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륜근에는 고유근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상순절치근, 하순절치근, 비순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윗입술이죠. 하순은 아랫입술이죠. 그래서 이 절치, 앞니 있는 부분 위쪽에 존재하는 근육 아래치아 아랫입술 쪽에 존재하는 근육 그리고 비순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가장 주된 특징 중에 입술을 다물고 휘파람을 불게 하고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오 하고 입술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서 입술을 다물고 휘파람도 그렇게 불고 갑자기 많이 먹었을 때 음식 나오는 거를 막는 역할 그게 입술 주위에 오 하고 붓는 구륜근입니다. 그리고 상순 올림근은 입술을 올리는 거, 하순 내림근은 입술을 내리는 거, 구각 주의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구각이 입술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그렸을 때 조금 못 그리긴 했지만 여기 이 부분을 뜻하는데요. 상순 올림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소관골근, 상순거근, 상순비익거근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살펴보면 여기 입술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코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지나고 있는 아주 큰 녀석 상순거근이라고 하는 게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상순 옆에 비익거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고 있는데 비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콧구멍 옆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순 비익거근 그리고 여기 옆에 조그만하게 있는 작은 소 관골근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같이 연달아서 붙어져 있고요. 하순 내림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이 하순 그래서 아랫입술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근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악주의근에는 총 5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국악거근은 입술을 올리는 역할, 그리고 국악하체근은 국악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리는 역할의 이름이 얘는 하순하체근, 국악하체근에서 이 2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시고 하순이니까 하순, 국악이니까 국악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광골근과 소근 이 녀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광골근은 미소 그리고 소근은 미소와 특히 보조개를 특징으로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개를 보는 역할을 하는 국악주의근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소근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륜근과 함께 중요한 협근이라고 하는 건 협근, 말 그대로 볼입니다. 뺨이죠. 그래서 뺨을 대구치부에 딱 밀착시켜서 무언가를 강하게 불거나 빨아들일 때, 한마디로 악기를 울 때 저희가 후 하면서 입술을 내밀면 뺨이 자연스럽게 볼 쪽에 딱 붙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협근이다. 그래서 뒤쪽 바깥면 어디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뺨을 대구치부에 밀착을 해서 무언가를 강하게 불거나 빨아들일 때 사용하는 근육은 하면 협근, 휘파람을 불거나 음식물이 나옴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것은 하면 구륜근을 설명합니다. 저작근을 살펴볼게요. 저작근 같은 경우에는 교근, 측두근, 내측익돌근, 외측익돌근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쪽에 살펴봤던 거랑 내용이 조금 겹쳐서 이 뒷부분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작근이라고 하는 건 기시부와 정지부를 살펴봤을 때 저작근의 기시부는 어디 쪽이었죠? 바로 두개골입니다. 저작근의 그렇다면 정지부는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얘네는 하악골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교근의 정지부는 광골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광골궁이라고 하는 거는 두개골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 교근조면, 근돌기, 익돌근조면 이런 단어들이 앞쪽에 중간고사를 보거나 앞쪽 뼈 파트에서 조금 중요했던 것도 이에 대한 큰 틀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중요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근은 말 그대로 교근조면, 축두근은 근돌기, 그리고 내측 익돌근은 익돌근조면, 외측 익돌근은 상두, 하두 나누긴 하는데 익돌근화랑 관절낭 이렇게 나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 교근에 시작되는 부분은 첨부와 신부를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요. 첨부 같은 경우에는 교근의 얕은 부분, 신부는 깊은 부분인데 이것도 국시를 보거나 할 때는 그냥 큰 틀로만 이해를 하거나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공부는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첨부는 얕은 부분이고 광골궁의 앞에 3분의 2, 신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축두근은 축두와 축두근막, 내측 익돌근은 익상돌기, 익상돌기라고 하는 게 어디였죠? 바로 저편골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익상돌기의 외측판에 내측면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구개골의 추체돌기, 상악골의 상악결절 이런 데 존재하고 있고요. 외측 익돌근이라고 하는 거는 상두와 하두, 위아래로 좀 나눠서 상두 같은 경우에는 저평골의 대익의 외측면, 뭐 측두하능, 그리고 하두 같은 경우에는 익상돌기 외측판의 외측면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내측면, 외측면 이런 것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말고사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작용 파트 살펴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근육의 작용에는 폐구, 전진, 호퇴, 측방, 요 네 가지 큰 틀로 일단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장 처음에 존재를 하고 있는 교근이라고 하는 건 입을 닫고 전진, 후퇴 나눠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천부는 전진을 하는 역할을, 신부는 후퇴를 하는 역할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교근은 폐구, 전진, 후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구분해서 교근의 천부는 전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시 문제의 최근의 경향에서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측두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교근이랑 마찬가지로 폐구, 전진, 후퇴 동일한 운동을 하고, 이 외에는 돌림과 측방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측두근은 또 구분해서 전측두근, 중측두근, 그리고 후측두근 이렇게 나눠서 전, 중, 후 이렇게 나누거든요. 전측두근은 전이니까 전진, 그리고 후측두근은 후니까 후퇴, 그리고 맨 뒤쪽에 있으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측방의 운동을 하고 있고, 중측두근은 돌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형광펜 친 거는 좀 덜 헷갈리는데 이 두 가지는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중돌이어가지고 중졸 이렇게 외워두고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측익돌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폐구, 그리고 전진, 예외적으로 아까도 봤었던 측방 구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외측익돌근. 외측익돌근이 국시에 이 네 가지 녀석들 중에서 출제율이 조금 높은 비중에 속하고 있었는데요. 외측익돌근은 예외적으로 개구. 그래서 개구를 하고 있는 저작근의 작용을 하는 것은 하면은 외측익돌근이라고 바로 답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얘네들처럼 전진을 하고 측방을 하는 운동도 한다. 그래서 얘네 작용들을 구분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한데요. 요거를 표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아기복근 전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거는 저작근의 작용에 앞에 정리했었던 표에는 없었는데 중간고사 파트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앞 내용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합쳐서 적어 놓은 거니까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설골 상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설골 상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턱 밑살. 그러니까 얼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얼굴이 뭐 이런 식으로 코 있고 입술 있고 여기 목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뼈가 시작하기 바로 윗부분을 설골의 상근이라고 하고요. 이 목뼈 아래쪽에 존재하는 게 설골 하근이라고 있는데, 보통 설골 상근이 많이 중요해서 설골 상근 파트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골 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아기복근, 악설골근, 이설골근, 경돌설골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기복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네를 후하방으로 당겨서 입을 벌리는 개구운동 말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악설골근은 구강저, 이설골근은 호두, 경돌설골근은 설골을 후상방으로 올린다.
요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요거 앞에 거가 조금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앞에 있는 거 따가지고 악이 아니면은 배우 이희경 씨를 떠올렸어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기복근, 악설골근, 이설골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존재하는 그냥 경돌설골근 이렇게 따로 외우기도 했고, 아니면은 설골상근 이경 해서 요렇게 추가를 해서 악설골근, 이설골근, 아기복근, 경돌설골근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을 외웠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자잘자잘한 부분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악관절을 그림을 그려서 살펴볼 건데요.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측두골의 하악과 하악골의 하악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측두골,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하악골입니다. 그래서 측두골의 하악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와라고 하는 이 깊은 부분, 여기 이 부분을 하악와라고 이야기하고, 하악골에 있는 하악두는 하악골에 튀어나온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쯤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악골에 있는 하악두, 측두골에 있는 하악와라고 하는 부분에 정가운데에 요런 디스크, 윤활 관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저희가 허리 디스크 할 때처럼 턱관절도 하나의 디스크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앞으로도 움직이고 얘네가 뒤로도 움직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윤활 관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고, 양쪽관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턱관절이 왼쪽, 오른쪽 양쪽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악관절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치아의 교합과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너무 다물게 되면 이 디스크 있는 부분이 무리가 가요. 턱도 우리가 계속 씹고 있거나 계속 다물게 되면 악관절과 관계가 있게 되고, 턱은 상악이 아니라 하악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악의 운동에 따라서 악관절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하악두라고 이야기하는 건 관절면과 비관절면으로 구분을 하고, 얘네는 하악의 운동 자체에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악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악을 앞으로 내밀 때 하악의 경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관절 결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관절 결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관절 원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파란 색깔로 그렸던 바로 이 부분, 이게 관절 원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압력 흡수, 충격 흡수 하면서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고, 원판 후 조직은 이 원판의 뒤쪽에 있는 조직, 그래서 원판 후 조직, 얘네는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스프링의 역할을 해서 하악두에서도 제자리에 가도록 한다. 원래 위치를 가도록 하는 게 원판 후 조직이고, 관절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원판이 흐르는 이 부분, 이 원판의 주변에 있는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상관절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하관절강. 그래서 상하로 나눠서 관절강이 존재하고 있고, 관절낭이라고 하는 건 관절 원판 복합체의 앞쪽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관절낭이라고 하는 건 낭 자체가 주머니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악관절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악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능 운동을 살펴보면 개구, 폐구, 전진, 후퇴, 측방, 어디서 봤었던 것들이죠.
바로 앞쪽에 있었던 이 부분. 저작근의 운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작근이 씹으면서 발생을 하는 기능 운동엔 개구, 패구, 전진, 후퇴, 측방 운동이 있고,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접번, 그리고 활주 운동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능 운동만 잘 외워 있으면 기능 운동과 기본 운동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 운동은 개구, 패구, 전진, 후퇴, 여기 앞에 나왔었던 거고,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접번, 활주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구강신경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한데요. 부교감신경이 아닌 것은, 아니면 구강신경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모두 안면, 서린, 미주신경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밑줄을 쳐놨고요. 부교감신경에는 동안신경이라고 하는 게 예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부교감 선생님이 동안이다 해서 외우면 되고, 구강신경에 설하, 3차 부교감, 설하, 당연히 혈안 관련돼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구강신경 중에서. 그리고 혀만큼 중요한 게 우리 입안에 있는 3차 신경, 그리고 위쪽에 있었던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부교감신경 해서 총 6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뇌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1번부터 총 12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그림을 통해서 외우게 되면 되게 쉬워서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외우게 됐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 얼굴의 코, 1번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후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눈, 그리고 동안신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눈 주위에, 4번 활차신경, 그리고 5번인 3차 신경은 모두 혼합된 신경이기 때문에 전체를 감싸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6번 신경이 외전신경은 얘도 안구의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7번 안면신경은 얼굴을 감싸고 있는 신경이라서 전체 크게 얼굴처럼 그려준 뒤에, 내이신경은 귀, 청각을 담당을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양쪽에 그려주고요. 그리고 9번 설인신경은 혀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혀처럼, 10번인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후두개 구개와 관련이 있어서 목 부위에, 부신경은 목과 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그려주시고, 그리고 설하신경은 혀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므로 이 위치에 그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고요. 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후각,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후신경은 감각, 또 시각을 담당하는 시신경도 감각,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내이신경도 감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운동신경은 보통 눈이나 아니면은 혀를 담당을 하고 있는 혀의 운동 같은 것들은 운동신경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동안신경, 활차신경, 그리고 외전신경, 설하신경, 부신경 이런 것들은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3차 신경은 혼합신경이라는 거, 안면신경도 혼합신경인 거, 설인, 미주신경도 혼합신경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3차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신경, 하악신경, 상악신경으로 나뉜다. 그리고 안면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악하선과 설하선이 분포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설인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이하선이 분포를 하게 되고, 설인신경은 혀 뒤에 3분의 1에 존재하고 있고, 미주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후두개와 구개에 존재하고 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설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혀를 생각을 해보면은 혀 앞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혀를 메롱하고 내밀었을 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안쪽에 깊게 큰 돌기들이 보이면서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앞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앞에 3분의 2, 뒤쪽에 있는 3분의 1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냥 하나, 설인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 자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인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혀의 뒤에 3분의 1을 담당을 한다 라고 구분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에도 똑같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 앞쪽에 있는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경과 맛을 담당을 하는 특수신경으로 얘네는 앞쪽은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일반은 똑같이 설신경, 뒤쪽 같은 경우에는 고삭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안면신경의 일부가 여기에서 맛을 담당을 하는 신경이다. 그래서 만약에 설신경 중에서 앞에 3분의 2의 맛을 담당을 하는 건 안면신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후두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미주신경 바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혀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기랑 마찬가지로 설하신경. 근데 보통 국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이 위주로 많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많이 출제돼서 이제는 여기 뒤쪽 파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차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으로 처음 나누게 되고요. 안신경 같은 경우에는 저평고래, 상하나열, 상악신경의 경우에는 정원공, 하악신경은 난원공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다음 안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양체 신경절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모양체 신경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신경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을 의미를 하고, 안신경의 경우에는 모양체 신경절이라고 하는 곳에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안신경은 눈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고 안아, 비강, 전두에 분포한다. 근데 요거는 크게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하고요. 상악신경과 하악신경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구강과 관련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상악신경에서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해놨던 것들이 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비구개 신경, 대구개 신경 같은 경우에는 구개 이렇게 구개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고, 후상치조 신경은 얘네랑은 다르게 협측에 존재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비구개 신경부터 먼저 설명을 살펴볼 건데요. 비구개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경구개, 입천장 부분의 앞쪽의 점막 부분이고, 상악 전치부의 구개를 담당합니다. 앞니의 앞쪽. 그리고 대구개 신경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 경구개 부분의 뒤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얘네는 소구치와 대구치 부분의 구개를 담당한다. 요거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후상치조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악 대구치 부분의 협측의 치은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도 구분을 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악신경의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하치조 신경은 상악은 상악 전치, 상악 소구치, 대구치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있었는데, 하치조 신경은 모든 하악치아의 협측치은의 협측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악살골근 신경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 조금 내용이 복잡한 요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상악신경의 입구개 신경은 안면신경의 고삭신경 말고 대추체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입구개 신경절이 분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대추체 신경은 입구개 신경절에다가 누선, 구개선, 비선을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입구개 신경절은 상악에 있는 치은, 구개, 상순, 상악동 요 네 곳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악에 있는 신경인 설신경과 이계측두신경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설신경 같은 경우에는 안면신경의 고삭신경과 합쳐져서 구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고삭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악하신경절로 가는 부교감신경 섬유가 포함된다. 그래서 조금 더 하위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얘도 똑같이 얘의 하위의 개념이 이신경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살펴봤을 때 혀의 앞에 3분의 2의 일반적인 감각을 담당을 했다면, 고삭신경 같은 경우에는 혀의 앞에 3분의 2의 맛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혀의 앞에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안면신경의 특징인 설화선과 악하선이 분포가 된다. 그러면 이 악하신경절이라고 하는 건 이 안면신경의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악하신경절에서도 설화선과 악하선이 분포가 된다. 왜냐?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계측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 설인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설인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뒤쪽에 3분의 1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신경이었죠. 그래서 뒤에 3분의 1을 담당하고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하선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인신경의 하위 개념인 이신경절도 앞과 마찬가지로 이하선이 분포를 하고 있다. 뭐가 뭐랑 합쳐져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혀 뒤 3분의 1을 담당을 하고 있는 신경은 하면 설인신경을 떠올리는 것처럼, 설화선과 악하선의 분포를 하는 부속신경절은 하면은 악하신경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국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던 것들의 빈출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동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설이기 때문에 혀를 담당을 하고 있는 동맥이겠죠. 이 동맥은 설배지, 설심동맥, 설하동맥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혀가 이렇게 크게 있고 혀 뒤쪽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는데, 큰 신경을 지나서 이렇게 혀에 지나가는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설배지의 지자는 가지를 할 때,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 지자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설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뿌리 근자입니다. 설배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혀의 뿌리 쪽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배지, 그리고 설심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혀의 이 깊은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동맥인데요. 이 심자가 깊은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혀 안쪽에 깊게 존재하는 설심동맥이 존재하고, 그리고 혀 아래쪽에 설하동맥,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다시 설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설동맥은 혀 동맥들 사이에 이 뿌리 쪽 근처에 존재를 하고 있는 설배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혀의 깊은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설심동맥, 그리고 혀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설하동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설배지라고 하는 건 설근, 설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설심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설첨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설첨이라고 하는 게 한자다 보니까 조금 단어들이 낯선데, 첨 부분이 설첨 끝부분, 혀의 앞쪽의 끝부분, 아래쪽에 절치를 향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고, 설하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혀 아래쪽에 여기 근육들이 당연히 혀를 움직이는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혀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근육 쪽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동맥들의 종류가 좀 많은데요. 외우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가지고 좀 묶어서 외웠는데, 상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편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착안을 해서 편선이, 상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편선이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편의점에 아래, 위, 바깥쪽, 안쪽을 모두 다 깨끗이 닦았다.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셋, 이거 넷 이렇게 해서 묶고, 그리고 요거를 따로 외워주었습니다. 상인 구개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개동맥은 당연히 구개다 보니까 목과 근처에 관련이 있어서 목 안쪽이 깊은 영구개, 그리고 구개 편도, 그다음에 목구멍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도선을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손상시 출혈이 나게 되면 상인 구개 동맥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편도지는 구개 편도에, 그리고 선지는 악하성과 악하성관, 악하임파절에 분포를 하고 있고, 이하동맥은 이런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고, 하순동맥은 하순이니까 하순, 상순은 상순, 그리고 외측비지라고 하는 이 비지가 한마디로 코의 가지를 의미해요. 비가 코, 그리고 지가 가지. 그래서 코와 관련된 비과 콧등, 그리고 안각동맥은 비근, 근지는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악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악부, 익돌근부, 익구개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국시 같은 경우에는 하악부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예를 들면은 상악, 소구치, 대구치, 협측, 치은에 붙게 되는 동맥은 하면은 후상치조 동맥,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국시에서 한 번씩 보기로 출제되었던 것들을 위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놓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경막 동맥은 이런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고, 정고실 동맥은 고막위에, 심이계 동맥은 또 이 부분에, 그리고 하치조 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공, 다들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이공 부분을 통해서 이동맥과 절치동맥으로 나뉘어져서 치지, 치은지, 절치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하는데, 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악에 있는 치아의 소구치와 대구치, 그리고 치은지는 치은을 지나가는데 협측 치은에, 절치지는 앞니 쪽이니까 절치 견치의 순측에, 얘네 모두 설측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교근동맥이니까 교근, 심축두 동맥이기 때문에 측두, 축두, 그리고 익돌근이기 때문에 여기 익돌근, 내측 익돌근, 협동맥이기 때문에 협근, 협지방체, 협자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후상치조 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악의 소구치와 대구치의 협측 치은, 그리고 상악동, 요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화하 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상치조 동맥이라고 하는 게 안화하 동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상치조 동맥이라고 하는 건 상악의 절치, 그리고 견치의 순측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동맥이고, 얘는 맨 마지막에 지나가는 전상치조신경, 후상치조신경과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얘네는 이거랑 연결된다 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인구개동맥이라고 하는 것도 대구개동맥, 소구개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구개공, 소구개공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구개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경구개, 그리고 소구개 동맥이라고 하는 소구개는 영구개, 이것도 중요하니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접구개 동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접구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비뼈, 약간 저편골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악동, 사골동, 전두동 이렇게 코 근처 쪽에 비어져 있는 공간들에 관련되어져 있는 동맥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인두동맥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써놨던 것처럼 국시에 나오는 비중이 조금 적더라고요. 최근에 국가고시 기출된 문제를 봤는데 전부 다 동맥 파트에서 나오고 정맥 파트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말고사 공부하는 분들은 봐야겠지만 국시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이 복잡한 해부학 파트에서 정맥 부분은 보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요거 크게 4가지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크게 얼굴을 담당을 하고 있는 정맥이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 이렇게 크게 안면 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얼굴 아래쪽에 아래 하악골 뼈가 있겠죠. 그래서 하악골의 뼈 부위에 악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악정맥 부분의 뒤쪽에 하악의 뒤쪽, 하악, 후 정맥이 존재하고 있고, 앞쪽에 익돌근 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위치 하나씩 다 보면서 외우기 어려우면은 저는 그냥 안 익혀 먹었더니 배가 악하고 아팠다. 그래서 안, 익, 하, 악 이렇게 해서 큰 이름을 외워두도록 했습니다. 임파계의 설명을 할 건데 아카임파절과 이하임파절이 어디에 분포를 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조금 외우기가 쉬워요. 림프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 아카임파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턱 밑에 부분, 이 부분쯤에 아카임파절이 존재를 하고요. 이하임파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턱 끝쪽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위 쪽에 이하임파절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하임파절 같은 경우에는 얘네의 위치가 아랫니 쪽 하악에 절치 있는 부분, 그리고 입술에서도 하순의 중앙, 그리고 혀에서도 혀의 끝에 부분 첨부, 그리고 구강저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구강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중앙, 다 어디 중앙이나 끝에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게 이하임파절이에요. 그에 반해 아카임파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상악에 있는 치아의 치은, 그리고 하악에 있는 치아, 아까 이하임파절은 단순하게 절치 부분만이었다면 얘는 견치부터 대구치, 그리고 상하순의 외측부, 악하선, 설하선, 이렇게 설현부, 이렇게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울 때 이하임파절의 위치를 먼저 어딘지를 연상을 하면 외우기가 쉬워서 이 임파절의 위치를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구개와 영구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입천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딱딱한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은 목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이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딱딱한 경구개 그리고 영구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구개 같은 경우에는 구개의 앞에 3분의 2 딱딱한 우리 입천장을 생각하면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거와 달리 영구개라고 이야기하는 건 구개의 뒤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얘네는 뼈가 없이 말랑말랑한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구개에는 구개돌기, 구개골의 수평판, 비구개 신경, 그리고 접구개 동맥이 분포를 하고 있고, 이 영구개에는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의 근육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혀의 유두는 미래가 없는 것과 미래가 있는 것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상, 심상, 엽상, 유광유두 이렇게 존재하는데, 미래가 없는 건 미래가 없어서 사망한다 이런 식으로 죽을사 이런 식으로 떠올려서 저는 바로 그냥 미래가 없는 거 사상유두, 그럼 나머지는 다 미래가 있네 해서 바로 외웠고요. 혀의 경우에는 내래설근과 외래설근으로 얘네를 구분을 하게 돼요. 내래설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시부와 정지부가 모두 다 혀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 얘네는 혀의 모양을 담당을 하고 있고, 외래설근이라고 하는 거는 기시부와 정지부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얘는 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래설근 같은 경우에는 얘네 모양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고, 혀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혀를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다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지나가는 근육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상종주설근, 하종주설근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들을 따서 외우면 조금 쉬워가지고, 내래설근이라고 하는 건 모양을 내야 되고 위치가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주 위아래로 횡설수설하네 라고 해서 하나 외웠고, 외래설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위치를 잡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큰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의 설경구가 필요하다 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는 이렇게 작용이 있다는 거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국외설근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설하신경으로 움직이고, 이 국외설근만 미주신경이 관여를 한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크게 3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하선 같은 경우에는 장액선이고 나머지 2가지는 혼합선이에요. 이하선과 달리 얘네는 장액선과 점액선이 모두 다 나오게 되는데, 장액선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타액의 점도가 조금 더 낮고 점액선이라고 하는 건 타액의 점도가 조금 더 높은 건데요. 이 설하선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점액선이 더 많은데, 우리가 치석이 많이 생기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아래 앞니 쪽에 보통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 앞니 쪽에 치석이 많이 생기는 거는 아무래도 타액이 조금 더 점액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래 앞니 쪽에 설하선이 분포를 하고 혼합선이지만 특히 점액선이다. 그래서 내가 치석이 많이 쌓이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기억을 했고, 악하선은 자연스럽게 반대적으로 해서 외우면 되고요. 이 이하선에 관여를 하는 거는 이 설인신경에서도 소추체 신경이, 그리고 설하선과 악하선 이 2가지의 혼합선은 안면신경에 고삭신경이 관여를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경 파트입니다. 신경 파트는 국시에 항상 빈출이 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위치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신경은 꼭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상악의 경우에는 위치가 되게 다양한데, 하악은 여러 가지 신경 중에서 하치조 신경이 특히 중요해서 하치조 신경만 보면 돼서, 그냥 하치조 신경은 하악의 모든 치아에 협측에 존재하는 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상악의 경우에 상악의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치아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입천장인 경구개가 이렇게 안쪽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협측, 여기가 설측, 안쪽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전상치조신경 같은 경우에는 앞니 쪽을 관여를 하고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부터 3번 치아의 협측, 1번부터 3번 치아의 여기가 전상치조신경이고, 그리고 중상치조신경은 소구치랑 대구치의 근심, 그래서 4번에서 6번 치아의 근심, 이게 중상치조신경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뒤쪽에는 후상치조신경이겠죠. 그래서 요거 3가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안화하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악의 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 근심 쪽에 협측에 존재하는 신경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안화하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얘는 사실 중요도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구개 신경 같은 경우에는 구개 부분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구개니까. 그래서 상악의 절치, 견치에 있는 구개부, 여기까지는 비구개, 그러면 여기 뒷부분은 대구개 신경.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국시의 이 신경 파트는 매년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